정수호 선생님의 상태 명리. 오늘은 59번째 날입니다. 제5절 혼인의 속간 비결. 1번 성궁의 암호, 배우성, 남재성과 여관성과 배우궁은 혼인에 대한 정보의 제일 중요한 하드디스크다. 그 이유는 성은 직접 배우자에 대응하고 궁인은 배우자의 위치를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 양자의 손상 여부는 직접 혼인 상황의 안정 문제에 관계된다. 배우자에 대응하고 궁인은 배우자의 위치를 대응하는 것. 성은 그리고 이 양자의 손상 여부가 직접 혼인 상황의 안정 문제를 관계된다. 혼인을 볼 경우 여러 가지 성어나 구결을 암기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리, 이치 한 글자만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아주 쉽게 그리고 매우 많은 혼인에 대한 형기의 상을 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리는 오행의 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리로서 현대사회의 상리로서 혼인과 유관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직 팔자오행의 리로서 혼인을 보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허황된 이론이라는 것을 임상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명리가 옛날 학문이라고 그래도 현실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상식을 가지고 혼인의 정보를 취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 규정에서 혼인은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명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명국에서 남명은 오직 하나의 정제를, 여명은 오직 하나의 정관을 가지고 정배하니, 정배가 뭘까요? 401번 정배. 남명에게 처가 되는 정제처성, 여명에게 남편이 되는 정관으로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배하니 일부 일처제의 상리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편정 혼잡이나 혹 남명에서 처성의 다현과 여명에서 관성의 다현은 일부 일체제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편정 혼잡이나 혹은 남명에서 처성의 다현과 여성의 관성의 다현은 일부 일처제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재성은 광의적으로 보아 여자를, 관성은 광의상 남자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편제는 정인이나 혹은 후속 첫자로 볼 수 있고 여명에선 편관을 정부나 혹은 후속 남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도에서 혼인의 형기와 유관된 것을 알 수 있다. 신례를 보면 남명이래요. 기해, 정묘, 임자, 병호, 묘월의 임수가 든든한 자기근을 자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임수의 정제는 정화죠, 정화. 근데 바로 인근에 가지고 있어요. 합을 하고 있고 이 합이 기해년이라 여기에도 비견이 있거든요. 수왕한 팔자, 비견겁제가 다 있죠. 근데 여기 정묘가 정화가 떴으나 여기서 한번 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합을 할 수도 있고 자수에 있는 임수하고도 합을 할 수 있고 해수의 임수하고도 합을 할 수 있는 정화이네요. 네, 정제가 내 앞에 있고
그리고 임수가 또 하나 있죠. 본명 사주 원국의 오행 왕세를 분석하고 표면적으로 잠자된 혼인의 표제를 근거로 2002년 이모년에 추명한 명조이다. 특이하네요. 이모년이면 정제와 합의되는 해에 추명한 명조래요. 당신은 조혼명으로 혼전에는 문란한 남녀 관계가 없었으며 부부 관계가 아주 좋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 생활에 중요한 위기가 오고, 제가 혼재됐다는 건 이것 때문인가요? 병호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혼재됐다는 건 이건가 봐요. 결혼 전에는 나하고만 내가 쟤하고만 한 사람하고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에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병화도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 생활에 중요한 위기가 오고 감정상 갈등이 있고, 또한 당신과 바람이 난 그 여인은 나이가 당신의 처보다 적다. 그러니까 나이는 궁을 보고 얘기했나 봐요. 처보다 적다. 오늘 운기를 묻고자 찾아온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상대방이 놀라면서 말하길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왔습니다. 나의 혼인 상황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이니 어떡하여야 합니까? 확 잘라버려야지. 필자가 어떤 특정한 단어나 성어를 근거로 말하지 않고 위와 같이 같은 말을 한 이유는 알고 보면 사회상리로서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다. 본조 천간에 정편제가 양투하고 하였으니 이는 정처와 편처가 모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제가 연월주에 있다면 대개 조혼을 많이 한다. 이유는 연월주는 먼저와 빠름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제가 연월주에 있다면 대개 조혼을 많이 한다. 그 이유는 연월주는 먼저와 빠름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 팔자에 관이 연간에 편관이나 정관이 뜨면 일찍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나 봐요. 정제가 월주에 있고 연주에 재성이 없으니 이것은 혼전에 연애나 난잡한 남녀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기의 실제 배우자는 바로 결혼한 처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편제가 뒤 시주에 있다면 그것은 결혼 후에 연인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주라는 건 뒤에 숨겨놓은 거, 나만의 건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시에 제가 있다는 건 나만의 비상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상 갈등 출현은 궁의를 가지고 추론한 것인데, 감정상 갈등 출현은 궁의를 가지고 추론한 거래요. 일지의 처궁으로 본조의 처궁은 재성의 적인 비겁을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처궁은 바로 처의 집이기에 혼인상의 불순을 추론한 것이다. 만일 처가 있는 처의 방에 다른 이가 들어오면 그 처는 반드시 위협을 받을 것이고 놀랄 것인데, 그 처의 집에 처의 적인 비겁이 들어오니 그가 놀라고 위협감에 당연히 혼인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엄청 친절하게 설명하셨네. 그래서 일지 비겁이 있다는 것은 부부간의 혼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 처의 집에 처의 적인 비겁이 들어와서 놀랬다. 특히 일지가 시지에 의하여 상충당하며
이게 자오충하죠. 자오충. 임자일이 병오시니까 자오충을 합니다. 자오 일지가 시지에 의하여 상충을 당하여 처궁을 충돌하니 혼인관계가 불안하고 부처 간의 감정상 갈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왕 처궁에 처성의 적이 존재한다면 왜 그 처에게 병상지제가 발생한다고 추론하지 않고 혼인상의 위협이 있다고 추론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는 본조 일지와 시지가 상충하여 배우궁을 인동하고 또한 시지의 재성 오하가 처궁을 충동하니 쟤는 광희의 여인이니 필연적으로 여인의 일로 인한 혼인상의 변동이라는 것이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충 역시 현기를 찾을 수 있는데, 충은 충산, 충동을 뜻하며 충은 충산, 충동을 뜻이 있으며 왕상한 것이 충을 만나면 충동이라 하고 휴수한 것이 충을 당하면 충산이라 한다. 여기서 왕상한 것이 충을 만나니, 그쵸? 자수가 왕한 것이니까 충동으로 해석하고, 배우궁이 충동당하니 반드시 혼인생활에 불안한 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기에 동은 혼인상의 변동을 인동한다는 것이다. 바람을 피운 상대 여인은 나이가 자기의 처보다 적고 또한 상모나 혹은 능력이 자기 처에 비해 강하고, 그쵸? 병오일이니까 처보다 비해 강하다고 추론한 이유는, 처성인 정제는 월주에 있는데 연월주는 부모 자배궁이므로 연월주는 크다 또는 어른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며, 시주는 자녀궁으로 작다 또는 어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편제가 시주에 있으므로 그 정인의 나이가 처에 비하여 작다고 보는 것이며, 외모와 능력의 추론은 주요하게 본인의 앉은 자리를 근거로 보는 것인데, 정제 처성이 월간 정화는 자하 묘목으로 상생을 받고 있으니 그것은 처의 능력이나 혹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편제인 시간의 병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편제에 비해서는 유력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편제는 좌자강근하여 동기에게 상조를 받아 그 영향이 상생보다 대개 3배가 넘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편제 좌자강근하여 동기에게 상조를 받아 그 영향이 상생보다 3배는 넘는다고 본대요. 그러므로 처는 애인에 비하여 미모의 아름다움과 능력 면에서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영양 역시 하나의 정보 표시이며 사주 예측학상 형충합해 생극 및 왕세 등의 기륭 판단의 법칙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원의 일종으로 생극의 결과가 기륭이며 그 표현의 과정 및 형식은 모두 중요한 하나의 형기이다. 이들은 동시에 병존하는 것이며 왕세, 영양으로 상모와 능력을 예측할 경우 모두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외모의 좋고 나쁨과 능력의 고전은 쇠추왕준하다. 쇠하고 뭐 그런 건가요? 402번. 쇠한 것은 추하며 완성한 것은 뛰어나다. 이건 메모해둬야 돼. 쇠한 것은 추하고
왕성한 것은 준수하다. 역량이 크다고 하면 능력이 높은 것으로, 역량이 크다고 하면 능력이 높은 것으로, 역량이 작다면 능력이 작은 것으로 추론한다. 혼인을 예측할 경우 배우성이 왕하다면 배우자가 아름답지 않을 경우에 능력이 있고 재주가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혼인을 예측할 경우 배우성이 왕하다면 배우자가 아름답지 않을 경우에 능력이 있고 재주가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과 묘의 혼인관 현기. 공망과 묘고는 사주 예측 중 하나의 특수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봉공 혹 인묘의 오행이 출공되지 못하거나 출묘되지 않으면 그 생극권은 모두 감략당한다. 불공은 육효 중에 공망과 같은 것으로 오행의 영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사주 중 체현되어 나오는 이러한 정보는 어떤 십신 공망을 만나면 그 십신이 대표하는 육친과 일주의 연분이 박약하다는 것이다. 용신이 순공기간 내에 있다면 어떤 원인에 의하여 그 용신의 기란 작용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며 기신 역시 같은 이치로 그 기신의 작용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 주가 공망이라면 일주와 그 주에 속한 육친과의 연분이 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느 주가 공망이라면 일주와 그 주에 속한 육친과의 연분이 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묘한 오행 역시 같은 이치로 생극권이 제한을 받으며 인묘 기간엔 정상적으로 그 작용을 발휘할 수 없다. 인묘한 오행 역시 같은 이치로 생극권이 제한받으며 인묘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그 작용을 발휘할 수 없다. 재고 불충발이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재고 입성을 말하는 것으로 재성이 오직 충을 만나야만 출고할 수 있고 그 작용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명서에선 입고와 인묘는 같은 하나의 의미라 하지만 사실 이 둘은 큰 차이점이 있다. 왕상유기한 오행이 묘를 만난 경우 입고라 부르고 이것은 수장 수렴의 창고의 뜻으로 쓰기기에 때가 되면 다시 쓸 수 있다. 왕상유기한 오행이 묘를 만난 경우는 입고라 부르고 이것은 수장 수렴의 창고의 뜻으로 쓰이기에 때가 되면 다시 쓸 수 있대요. 즉 고는 충을 만나 계고가 된다면 그 오행은 바로 본래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휴수무기한 오행이 묘를 만나는 것은 인묘되었다 말하며 충을 하지 않던 계고가 되어도 큰 작용이 없다. 묘를 만나면 충을 만나도 크게 작용력을 가지지 못한대요. 이것은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혼인의 예측 중 유일한 배우성이 인묘, 고하였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정보상을 알려주는 것이다. 입고된 것은 그 사람의 배우자가 비록 능력은 있지만 일생 뜻을 얻기 힘들고 자기의 재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어 대개 군자 무용무지지의 의미를 표시한다. 만일 배우성이 인묘되었다면 그 사람의 배우자가 일생 다재의 단안을 받고 항상 잦은 병으로 골골하며 신체상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일생 즐거움보다 우울하거나 혹은 배우자의
조상 현상을 표시한다. 배우성 혹은 배우궁이 공망을 만났다면 다음과 같은 형기의 상을 표시한다. 배우자와 연분이 박하여 비록 있다 하여도 없는 것과 같으며 진공이라면 바로 처가 없거나 또는 처의 조망을 두려워해야 한다 했다. 진공은 뭘까요? 공망 얘기하다가 유식간지 표에 의해 순공을 말하며 양일생은 양지가 진공이고 음일생은 음지가 진공이래요. 육식간지 표에 의한 순공? 그거는 전 진짜 모르겠는데요. 실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경진, 이모, 기축, 신미, 기토가 축토를 깔고 앉아 있어서 자기 묘를 깔고 앉아 있죠. 본저의 일주는 왕상한데, 그쵸? 왕상한데 일주가 기축으로 저기 봐야 축을 깔고 있으니까 왕상한데 유일한 정제성이, 그러니까 정제성이 임수죠. 근데 5화를 깔고 앉아 있어서 임수가 약해요. 5월의 임수는 약하니까. 근데 임수가 약하다고만 보나? 저기 뭐야, 이렇게 식상으로 생재를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정제 자체는 약한 게 맞습니다. 정제성이 약하고 단지 연지 진토의 묘에 임묘하고 있다. 그쵸? 진토에 임묘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건데, 본조는 휴수하여 임묘를 보고, 지지는 휴수 자리죠. 그러니까 약한 자리인데 임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수하여 임묘로 보고 입고로 보진 않는다. 정제는 처이니 처의 복묘로 반드시 처에게 재난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공망의 각도로 보면 일주를 기준으로 공망을 살피면 오미가 공으로, 근데 이게 그 일주 기준으로 공망을 살피기도 하고 연주 기준으로 살피기도 하던데, 오미 공으로 정제 처성이 공지에 자하니 역시 공망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의 처는 종종 병제를 앓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일찍 사망했다고 추론한다. 결론적으로 명주는 그 처와의 연분이 박하다. 실제 본조는 결혼을 2번 하였으나 그의 처들은 선후 모두 병으로 사망하였다. 후처 역시 애군을 피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후처 정의는 편재 개수로서, 후처 이게 먼저는 정제가 있고 후처는 축중 개수를 말하나 봐요. 후처 정의는 편재 개수로서 개수는 투관하지 못하고 단지 진토와 축토 중에 장하여 있다. 진토는 만물지묘의 개수를 볼 땐 인묘로 보아야 하고 미토 역시 개수 지묘로 보고 주중 시지에 복묘하니 불리한 상이다. 시지에 복묘했다. 이 말은 또 뭘까요? 충미충울한 건 맞아요. 충미충울 해가지고 했는데 복묘했다. 미토 역시 오행생극의 각도로 보아 개수는 진축의 토 중에서의 장간이니 바로 지지봉기로부터 극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쵸? 톡수당하고 있으니까 개수가 바깥으로 머리를 들기가 어렵고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계수 편제는 제재를 받는 것이니 바로 사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 후처라 하여 어찌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명, 정해, 갑진, 신사, 무술. 본조 명주는 신사년의 봄에 추론한 것으로 원명국 표면의 상으로 본인 문제를 추론하여 하던 본인 혼인 문제를 추론하였던 명조이다. 여명이래요. 그러면 신사면 정관을 밑에 딱 차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시간에 편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연간에 편관이 하나 있고 여기 보면 술중 정화가 또 하나 있죠. 그러면은 편관이 연간에 있으면 해석하기로 연간에 천간에 편관이 있으면 어릴 때 남자로 인한 상처가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었는데 볼게요. 미혼 전에 실신하였고 그러니까 정조를 잃었다는 말이에요. 또한 그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었으며 그 남자는 투옥의 재난이 있으므로 대개 명조와는 부부의 인연은 아니다. 수국화를 당해서 그러나? 아니면 여기 술토에 갇힌다는 뜻일까요? 그 남자는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으며 그 남자는 투옥의 재난이 있으므로 대개 명조와는 부부의 인연이 아니다. 현재의 남편은 일생 뜻을 얻지 못하고 즐거움보다는 우울함이 큰 사람이다. 우울함이 큰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사화가 천간으로 투관되지 못하여 사술형을 당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본조의 남편은 현학이나 불교의 교를 믿으며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불교를 믿으며 본인 역시 현학이나 불도를 신봉한다. 오늘은 질병의 문제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혼인이나 남편의 일로 온 것이다. 명주는 나의 말을 듣고 이 상황이 모두 맞는 말이며 아주 신기해했다. 특히 1과 4는 어떻게 추론하였는지 궁금해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론은 어떤 형기로 가능하였는가? 사실 아주 간단한데 본조 7살은 연주에 있고 정관은 후 일지 사화 중에 사화 중에 있으니 정관은 남편이요 7살은 편부이나 정인이므로 앞에는 정인 정부요 뒤에는 남편이 있다고 추론한 것이다. 연주와 일주가 천극지충하니 연주와 일주가 천국지충하니 정신, 정해로 이렇게 그걸 당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천극지충하니 시주궁의의 인체 분모로 본다면 일주는 과부에 해당하고 그곳에 연주 7살 정인이 충국하니 바로 일종의 파신의 상이 나타난다. 그 남자에게 투옥의 재난이 있다는 것은 정화 7살이 자자 절각하니 그 모습이 해수유 밑에 깔려 있으니까 절각하니 그 모습이 7살의 관성과 같으며 또한 정화는 다시 해수에 앉아 해수 중 임수와 상합하니 합은 반주로 묶고 얼매는 것을 나타낸다. 해수는 다시 진토에 인묘되니
공경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는 현상을 나타나는 것으로 칠살을 반주하고 칠살의 인묘를 가져오니 묘는 감옥이나 감방의 상이다. 이런 것으로 그 정인에게 투옥의 재난이 있다고 추론한 것이다. 2번 관성이 술토의 묘고를 만나 그 영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으니 그 배우자가 일생 뜻을 이루기 어렵고 즐거움은 적고 우울함은 많다고 추론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3번 술토는 시지 말하는 거예요. 화고로 사묘 등의 향화지가 뭘까요? 사묘라는 건 사찰, 향화지는 향을 태우는 곳을 말한대요. 사묘, 향화지. 이거는 사묘는 사찰, 향화지는 향을 태우는 곳을 나타내고 술해는 천문이니 바로 불가, 도가, 현악 등의 출입문이며 술토는 일주로 보아 인성이고 그죠? 관성으로 말하면 식상에 해당하니 모두 신앙인이라는 뜻이라고 추론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필자는 진술사해 모두 갖춘 자는 진술사해가 다 있는 사람. 모두 갖춘 자는 모두 불도 현악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4번에 감흥 원리를 추론한 것인데 명국의 표면상의 형기 연구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독자들 스스로 유추해보기로 이야기한다. 이게 선생님의 특징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